4일 만에 반등. 그렇지만 반등의 연속성에 대한 자신감은 아직까지는 그리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 교보타워지점의 김익수 지점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환율 7일 만에 하락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7일 만에 하락하며 1,1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유로화의 반등 영향입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 경제지표 호전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여전히 호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3위 키워드는 외국인 6일째 순매도입니다. 글로벌 증시 반등,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변수와 함께 외국인 수급을 체크합니다. 미국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5개 지표가 발표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4승 1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2개의 서베이 지표, 그리고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 물가, 근원 물가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호조분을 이어갔고 그렇지만 장 막판에 또 유로존 불확실성이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로 다시 반납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학영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지표 최근에 계속 좋게 나오는데 좀 의미를 계속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지표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정말 그 지표의 신뢰성이 하나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느냐. 특히 유럽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또 많이 얘기가 되는 가운데 내년도에도 어떨까 이런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오늘 또 목격을 했는데요. 고용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정말 소비로 정말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정말 주식시장은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가장 근접해서는 이제 다음 주말이죠. 이번 주말 말고요. 다음 주말에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요. 실제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쇼핑 시즌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은 이제 월요일 날이 되겠는데요. 박싱데이라 그래갖고 이제 많은 것들 정말 재고를 갖지 않기 위해서요. 원가 이하로 파는 1년 중에 제일 세일이 많이 있다는 날이 바로 12월 26일이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워낙 안 팔리니까 또 박싱데이까지 남아있는 물량이기 때문에요. 실제로는 쇼핑 시즌이 일주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도 잠시 얘기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의 스타트는 아주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정말 전년 동기 대비 6%, 8%까지 늘어나면서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회사마다 다릅니다. 오늘 또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 중에 하나는 메이시의 CEO는 한 TV에 나와갖고요. 너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물론 다 같은 소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목소리가 한결같이 좋다고 하다가요. 지금 약간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찜찜한 구석인데요. 그래도 소비는 다분히 회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만 앞서도 전제를 깔아드렸다시피요. 이런 것이 모두 모여서 일단 4분기에는 3%대의 GDP 증가가 나오겠지만 내년도 1, 4분기에는 좀 주춤하지 않을 것인가가 오히려 큰 우려로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고용 지표가 일단 개선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고요. 이 부분이 소비의 본격적으로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최근의 지표 자체는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이 내년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역시 두고 볼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하고 유로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또 유로존 두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IMF 총재는 주변국 도움 없이는 유로존이 자체적으로 위기 해결이 어렵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ECB에서는 국채 매입 의사 없다 다시 한번 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에는 또 EU 정상회담들이 다시 한번 또 모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근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은 다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유로존 상황하고 외국인 수급 문제 엮어서 김익수 지점장께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만 말씀하셨듯이 EU 정상이 내년 초나 1월 말이나 2월 초에 다시 한번 만날 것이라는 EU 정상회담 의장이 일단 밝혔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지난번에 EU 정상들이 만났을 때 시장은 반응은 상당히 냉담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현재 그 주가 역시 그 하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상당히 관심사입니다. 결국 시장에서 평가하기에는 한 번 더 EU 정상들이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신속하고 빠르게 이부 시장 유로존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긴축에 따라서 이런 부양 대책도 이제는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수급 측면에 봤을 때 외국인들은 역시 그 유로존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럽은행들이 현재 자기 자산을 팔고 달러를 매수를 하고 있고 급기야는 그 안정자산이라고 분류되고 있는 지금 현재 금값마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그 신규 매수라든지 폭발적인 매수세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시장이 우리의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급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분간 없지 않을까 싶지만 결국 수급 문제는 외국인 측면에 봤을 때는 아직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로존이 개선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좀 개선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김익수 지점장께서도 이제 같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대형주 반등입니다. 그야말로 모처럼 대형주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주식, 최근에 좀, 조정세가 좀 길어졌었는데 모처럼 현대기아차그룹 3사가 모두 올라오고 있고 IT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이학영 의원께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사실 오늘 반등은 하고 있는데 반등 연속성을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국면에서 혹시 눈여겨볼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반등하건 반등을 못하건 간에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주식 위주로 돼야 되겠죠. 특히 이제 변동성이 클 때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 많이 받으면서요. 자동차 주식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을 보면 지금 6.5배 그 현대자동차가요.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6배 잠깐 거의 가까스로 넘는 그 정도로 많이 그 PER로 모여는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살려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10배 이하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대비 현대차는 분명히 싸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오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요. 건설주는 저 자신도 일단 다크호스로 내년도 보고 있지만 다크호스란 건 뭐겠습니까? 펀더멘탈이 아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요. 등락은 상대적으로 다른 시장의 큰 주식들보다는 그 어떤 큰 대형주보다는 등락이 클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은 되건 안 되건 시가총액 상위 주식을 주식 내에서는 한 70-80%까지 채우시는 것이 맘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 몇 가지 있다 그러면요. 쉽지는 않은 구간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 앞서 김익수 지점장께서도 좋은 지적 해주셨지만 저는 어제도 잠시 얘기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은 제 판단으로 다음 주에는 좀 매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매도도 마찬가지 규모가 혹시라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많은 미국의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말로 북클로징하는 쪽이 많습니다. 대부분이요. 그리고 휴가들을 많이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소수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조그만 주식들 갑자기 오늘 떨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금요일날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위에는 변동성이 좀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고요. 어찌됐건 조금 시장에서 대형주군에서 약간 벗어난 주식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요. 혹시 좀 안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스카이라이프 같은 거 제가 좀 요즘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한 차례 크게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SM 같은 주식이 좀 많이 기간 조정 및 가격 조정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이어 주식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특히 만도 같은 주식은 내년도를 대비해서도 반드시 관심주로 넣어두셨으면 하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대형주 비중 7, 80% 정도는 포트폴리오의 7, 80% 정도는 대형주로 가져가라. 나머지 관심 갖고 볼 만한 종목들 이제 몇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카이라이프, SM, KTNG, 한국타이어, 뭐 만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학년 의원께서 조금 전에 이제 건설주 언급해 주셨는데 건설주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오늘도 움직임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란에 대한 제재입니다. 금융 제재 미국 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그 뭐 제재 수위를 좀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중동 지역 전국 불안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건설주 낙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김익수 지점장께서 그 낙폭 건설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건설주는 크게 두 가지로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측면에 봤을 때는 바닥 시세가 분명하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언제 해소가 될지가 지금 가장 관심사인데요. 그 앞서 이양희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닥코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제 미국 의회에서 그 이란의 제재에 대해서 의결을 했고 결국 오바마가 사인을 하면 6개월 후에 지금 결국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그 현재 유가 하락을 미치고 있으면서 그 중동 쪽의 경기가 다소 불안해지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그쪽에 수주가 작아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건설주의 지금 시세가 상당히 약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역으로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결국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 석유 플랜트라든지 다른 중동 국가들이 결국 수주를 좀 늘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 현재 건설주들을 보면은 그 비중동 국가의 수주가 지금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 7일날 발표했던 그 현재 그 주택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이 건설 경기를 다소 조금씩 변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측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현재 주가가 현재 바닥세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를 매수할 구간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현재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그 지수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업종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는 건설주를 매수하기는 또 다소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시장 상황을 좀 전개를 좀 더 보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마다 저점 매수 차원에서 길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해 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란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경우 또 양면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요. 두 분 다 내년 정도의 건설주가 닥코스다. 뭐 똑같은 그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4일 만에 반등입니다. 뭐 코스피 4일 만에 반등했고 지금 상승폭도 조금씩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뭐 3일 빠지고 4일 만에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학년 위원께서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1820포인트에 대한 지지점은 다음 주까지 계속 볼 생각입니다. 20포인트가 이탈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이탈하면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이제 반등하면 1850 정도로 회복하면은요. 다시 70선에서 혹시 줄이신 분이라면 조금 다시 한번 재매수 정도라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주식 투자하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앞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혹시라도 과거의 경우에도 분명히 그렇고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뚜렷할 텐데요. 외국인의 매물이 혹시라도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요즘 잘 안 맞을 경우가 많은데요.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요. 외국인이 혹시라도 매물이 줄고 투신만 조금만 사준다 그러면 시장 어느 정도 좀 반등 시도는 이어질 거라고 보겠지만은요. 다분히 이 부분은 외국인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투신에 혹시라도 다음 주에도 계속 팔고 개인만 산다 그러면 시장의 반등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갖고 있네요. 뭐 시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다음 주 외국인 매매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고 사실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면 감사하겠지만 최소한 매도 규모가 줄어드는 것 이 부분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익수 지점장께서는 이제 다음 주 일정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제 뭐 시기적으로 연말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연말 대응 전략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음 주 일정은 역시 그 미국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2일에 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 있고요. 그 3분기 GDP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22일 날 발표가 되고 있고 23일에는 내구재 주문 건수가 일단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결국 고용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리고 내구재 소비는 역시 경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결국 그 미국의 현재 그 경기 호전 부분이 계속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풀 꺾일 것인지 그 부분에 일단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장세 전망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상 보면은 12월 달을 보면 항상 12월 초에 강했으면 12월 그 후반으로 갈수록 그 산타 랠리라든지 연말 랠리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역시 그 12월 달부터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정황을 때 고려해 보면은 결국 12월 지금 남은 장은 랠리가 일어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결국은 지금부터는 리스크 관리에 좀 중점을 두고 결국 내년 장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업종별로 이렇게 지금 뭐 한 2주 정도 남았지만 업종별로 본다면 결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IT 업종에 역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 11월 달에 지금 100만 원을 넘기고 여전히 그 100만 원 이상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시세를 그 연장을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지수가 하락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버티면서 추가 하락을 막고 있고 지수가 상승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먼저 출발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높이는 그런 현상이 뭐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전자 쪽으로 가고 싶고요. 그리고 한 업종을 더 뽑고 싶다면 저는 그 넥센의 그 일본 상장 부분에 대해서 게임 업체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결국 그 넥센이 상장이 되면서 이 부분이 외국인들 수급 쪽에서는 추가 탈출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NC소프트 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지금 현재 넥슨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시점이 NC소프트의 그 내재 가치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든다면 현재 시점이 NC소프트를 매수를 해서 내년 초에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와 NC소프트를 좀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여건들 감안할 때 연말 랠리 사실상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다만 이제 관심 가져볼 업종으로 IT와 게임 그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